긍정심리가 필요한 이유는 아마도 긍정심리라는 그 이름하고 정의, 개념 속에 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실 굉장히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발전을 급속하게 이룬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풍족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문화적인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긍정적인 측면 말고도 이 급속한 발전에는 부작용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굉장히 과장돼서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지는 경쟁, 이것이 바로 이제 급속한 발전을 이루는 사회의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측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지나친 경쟁을 한다라는 거는 개개인한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부정적인 측면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정말 경쟁 상대보다 조금이라도 더, 그리고 뭐 점수로 따지면 뭐 0.1점이라도 더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 내가 생존하고 이기게 되고 살아남고 이렇게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변의 상황이나 맥락이나 상대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위주로 생각하는 자기중심성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중심성이 발달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공동체 전체 신뢰나 타인에 대한 배려나 혹은 뭐 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요 사이에 이제 신문이라든지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랑 관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경쟁은 굉장히 개인을 소진시키죠. 끊임없이 나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제 몰아치는 거죠. 끝까지 몰고 가면서 소진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경쟁에서 내가 뒤처진다, 누구보다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내가 그걸 못했을 뿐인 건데, 내 존재 전체라든지 내 인생, 내 삶, 이 전체가 쓸모없다라고 느끼면서 심리적 고통감이 굉장히 커지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경쟁에서 결국은 이긴다는 것은, 혹은 경쟁에 처해 있다라는 거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엄청 노력하죠. 물론 그래서 남을 자꾸 깎아내리는 것도 있는 것도 같고, 근데 어쨌든 자신의 초점을 맞춘다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라도 더 채우고 메꾸려고 정말 안간힘을 써서 완벽해지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불안이 많이 생기고 이 불안이 없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경쟁사회 속에서 개인은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즉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거를 그대로 발현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그냥 사회에서 정해진 그냥 소위 얘기하는 어떤 정상적인 길, 정도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는 거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큰일 날 것 같고, 거기서 좀 벗어나면 되게 도태되었다라는 시각을 또 사회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제 다시 얘기를 좀 돌리면, 경쟁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엄청 초점을 맞춰요.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엄청 노력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없애고 이러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 이런 데는 덜 관심을 좀 두거든요. 근데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심리학에 분명히 소명이기도 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나아지게 하는데 여태까지 에너지를 많이 쏟아오면서 간과해왔던 인간의 행복이라든지 자기 실현,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균형 있게 초점을 맞춰서 종합적으로 보자, 이게 긍정심리학의 주장인데, 결국은 이 긍정심리학을 그대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입해 보면 내 결정, 부족한 부분 메꾸는 거, 이런 거에 신경 쓰느라고 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강점들을 소홀히 한 것, 요거를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인식시켜서 우리가 전체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긍정심리가 아닐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정말 우리 자기 자신 전체로 살아가는데 긍정심리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성격 강점을 내가 이제 삶 속에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이제 어웨어니스라고 부르는 자기 인식 과정이죠. 성격 강점은 사실은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많이들 갖고 있는데 이게 스스로 잘 몰라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게 강점이라고 생각돼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나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잘 발견이 오히려 안 되는 이런 이유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 강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고 또 약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이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 알아차림을 그러면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가 그 다음 질문인 것 같아요. 알아차리는 거 중요하다. 자기인식 중요하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인 거죠. 그래서 뭐 쉬운 방법은 우리가 이제 성격 강점 검사 같은 검사를 통해서 나의 강점 중에 대표 강점이 무엇이고 내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또 잊어버린 강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살펴서 내 강점의 순위들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꼭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차림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탐색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뭘 이렇게 관찰하고 탐색해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사실 그 전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의 성격 강점이 뭐고 성격 강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 아니 교육을 해서 아는 거, 그것이 더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 강점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성격 강점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내 일상을 살펴보고 이게 성격 강점이었어 라고 좀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법에는 우리 일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그동안에 좀 미뤄왔던 일들을 나의 인내심과 끈기라는 강점을 발휘해서 오늘 그거를 끝마쳤고,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났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나의 강점 중에 또 하나인 유머를 활용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즐거운 시간에 서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에 우리의 애정과 사랑을 많이 느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제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긍정심리학의 강점은 아니지만 이제 향유학이라는 그 활동이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목에 되게 예쁘게 켜진 가로등을 보면서 더 기분이 좋아졌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로등이라든지 그 밤에 특히 봄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쁘잖아요. 꽃들이 막 이렇게 피면. 그 이제 감상력 강점을 활용하는 건데, 이렇게 강점을 같이 넣어서 나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적어보고 정리한다면 나의 강점을 발견하는데,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 나의 강점의 발견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강점의 발견에도 활용한다면 상대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이고 좋게 만드는데 아주 좋은 연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수강생분들과 사실 이제 직접적인 같은 공간에서 소통하면서 강의하지 않고 저 혼자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녹화를 하는 게 처음에는 좀 어색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시공간을 초월한 거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이러한 이제 긍정심리학 강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경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쵸. 우리가 이제 배워서 남주냐 이런 얘기 하는데 긍정심리학은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굉장히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긍정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남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타인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나누고 좋은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긍정적인 행동과 행위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정말 나만 배워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좋아지는 이런 학문이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으로 긍정심리학을 통해서 학지사 에듀의 그 수강생 여러분들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